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5월도 이제 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지만 또 글로벌 증시 비하면 또 약하긴 합니다. 매크로 변수 점검하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잘 가고 우리는 네. 이렇게 못 가고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미국 주식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전에 계산해 보니까 S&P 기준으로 11% 가량 올랐습니다. S&P. 네. 예. 근데 미국 전망들도 더 긍정적이죠 지금. 긍정적이긴 한데요. 음, 최근에 나온 그 약세론자 한 두 군데서 음. 상향을 시켰습니다. 모건 S&P 맞습니다. 네. 가장 약세론자 모건 스탠리인데 네. 흔히 기사에는 100기를 들었다. 항복했다. 그렇죠. 스트로우 더 타워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4,500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5,000을 넘고 있는데 4,500 가지고 쉽지 않았겠죠. 근데 드디어 5,400으로 거의 100포인트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5,250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서 업사이드보다는 이젠 더 이상 비관적으로는 안 본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비슷한 5,300이 5,300. 5,300인가요? 그럼 100이면 뭐 2%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고? 그다음에 도이치뱅크도 네. 조금 약간 낮았는데 5,100이었는데 5,500. 음. 그래서 여전히 낮은 군데가 하나 있어요. JP 모건이 맞아요. 4,300인가. 그것 때문에 평균이 여전히 5,350이니까 지금 목표하고 있는 평균은 지금 시장 가격 그대로예요. 자존심이 있지. 우린 그동안 네. 비관적으로 봤는데 그렇죠. 내가 비관론은 접겠지만 그렇다고 5,800 간다 이렇게 부르기에는 뭐 6초 자존심, 맞아요. 6천이 부른 사람이 있긴 있는데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는 음.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그럼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비율을 바꾼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네, 기존에 봤던 것보다도 네. 개별 기업의 이익이 견조하다는 좋다. 거예요. 성장성 음. 예상보다. 그걸 계속 와치했겠죠. 음. 그리고 한편에서는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주식시장의 전망을 기본을 깐 거죠. 그런데 이익이 그거를 능가하고 앞서다 보니까 경제지표 변동성을 이겨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죠.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 주가 오르는 이유가 정말 실적이 뭐 좋지만 그치? 실적이 좋고 뭐 어떤 이 사이클상에 이제 저점을 통과해서 좋아지고 견조하고 모두가 오르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굉장히 쏠림 현상이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계속 그 얘기 하죠. 사실 미국에 이제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고 돈이 풀리고 그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쏠림 현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애널리스트라도 그렇죠? 네네. 막 부르기는 어려운 거 맞긴 해요, 그죠? 네. 그 논리를 따져야 네. 되는 거니까 매크로가 항상 신경 쓰이는 상태에서 개별 기업을 다 이렇게 바텀업 하면은 넘버원은 나오는데 이게 속도가 어떻게 될까 그럼 막 쟀겠죠. 어쨌든 보수적으로 4,500을 유지하다가 이 약세론자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이치방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일견 좋은 겁니다. 뷰가 바뀌었으니까요.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시그널인데 뭐 박사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오래 하면서 본 거는 개별 그 IT 어떤 섹터도 마찬가지인데 끝까지 약세론자였던 사람이 의견을 바꿨을 때 돌아서 그게 고점인 경우가 많지. 그게 뭐 그 시점의 고점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점의 끝에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솔직히 좀 찝찝합니다. 그게 항복이잖아요, 항복. 네. 다 항복하면 저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깨지면 여기가 지지선이야. 이 정도는 내려갈 수 있어. 이 정도는 막판에 이 정도는 PBR이 그러다가 나중에 다 포기하면 그때 오르는 거야. 강세가 포기했을 때 네. 그때 바텀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그 과거의 전례가 생각이 나서 네. 조금 그런 물론 일견 좋은 건데 네. 반대의 피크아웃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경험상 양면성에게 조금 경계심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은 미국도 다시 좀 강하게 가는 것 같지만 네네. 스테디하게 지속 가능하게 5,300, 5,500, 5,700, 6,000 가는 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변동성이 오면 맞아요. 사이 흔들릴 수 있죠. 있죠. 아직까지 실적이 빅텍 중심으로 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그 매크로 미국이 좀 만약에 주춤주춤하면 우리는 많이 오르지도 않은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러게 우리는 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지지부진해. 지금
약간 그 갇힌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네. 2,730인가요? 40인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제가 보는 것도 2분기 봤자 지금 2분기 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반 4, 5, 6. 남았는데 하단은 2,630은 여간에 깨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음. 금리 인하가 9월까지도 없다. 뭐 그런 게 아니면은 2,630이 깨지, 그러니까 2,600 쉽게 2,600 네, 초반까지 그렇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단은요. 음. 뒤에 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상단은 2,830을 찍신했는데 음. 이게 전제 조건이 삼성전자가 힘을 못 받아주면은 하이닉스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HBM 수혜주, 그렇죠? 아니면 뭐 전력 무슨 화장품 그걸 그거 가지고 지수를 가지고는- 끌어올리긴 어렵지. 그렇죠. 그렇지. 조선도 그렇고 그래서 네. 상단을 제시했는데 음. 2분기에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3분기에 돼서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7월 11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상당히 2분기 달성 안 된 게 3분기 된다는 보장은 없다. 조금 지금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거지요. 그렇다고 시장에서 빠져나올 어떤 계제는 없어요. 변수를 볼까요? 네. 단기적인 변수는 몇 가지가 지나간 거예요. 지난주에 CPI가 잘 나왔죠. 그렇죠. 어저께는 뭐 FOMC 회의록이 나와서 뭐 보수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회의록은 5월 1일 회의록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5월 1일 회의록은 CPI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이따위로 가다가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은 일부 소수 의견도 나오고 신중하자는 게 많았다고 했는데 근데 5월 15일에 CPI 넘버가 굿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덜 매파적인 상황이라고 지금은 보여져요. 두 번째 엔비디아 실적 나왔죠.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넘버와이즈 서프라이즈는 아닌데 잘 나왔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고 제순왕이 다시 한번 디파인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네가 독보적으로 리더다. 두 가지 새로운 시작, 독보 리더. 네. 얘네가 있으니까 같은 그룹까지 해가지고 금리가 내리건 조금 하든 간에 장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구세주 역할은 계속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CPI가 일단 조금 희망을 보였고 엔비디아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 아니더라도 워낙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기대치 충족했고. 잘 나왔기 때문에 단기 변수 중에서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다만 삼성전자의 루머, 이제 루머라고 얘기 안 해도 되겠죠? HBM. 네네. 이제는 내면 안 해도 되겠죠. 네. 사장이 갑자기 그리고, 바뀌었는데 그게 뭐 갑자기 바뀌겠어요? 네. 우리가 페일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네. 뿐이지. 잘하고 있는데 막 네. 성과를 냈는데 바꾸겠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미뤄진 건 맞거든요. 네. 포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네거티브죠. 거기에 빨리 네거티브가 사그러드는 게 필요한데 오늘 장중에 갑자기 주가가 오르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거죠. 그동안 삼성이 실패했구나 일단 또 한번 그거에 대한 게 주가에 반영됐다. 포기한 거 아니면 결국 3개월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 아니야? 두 번째. HBM은 미뤄졌지만은 HBM이 아닌 다른 일반 D램이나 낸드는 생각보다 2분기 가격 전망이 높아져서 네. 사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요. 하이닉스도 엄청 좋아졌어요. 하이닉스가 참여로 1분기 때 2조 8천억인가 얼마가 했는데 그렇죠. 2분기가 원래 4조로 시작했는데 지금 5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삼성도 6조 6천억이었고 지난 분기 이번 분기가 8조 정도로 시작했는데 애널리스트가 지금 9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HBM 없이도 지금 그런 예측이 나오다 보니 그러면 이제 바닥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 콜에 대한 단기 그런 심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지속성은 모르죠. 그래서 하여튼 단기 변수 중에서 몇 가지 하면 한 70%는 괜찮은 거잖아요. 좀 아쉬운 게 한 20%가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중기 변수. 중기 변수는 우리나라만의 유니크 할 수 있는데 중국이 끼어들어서 중국하고 비슷하게 중기 변수인데 기업 밸류와 프로그램. 이게 실질적인 현실적인 안이 구체적인 안이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밸류가 업돼가 가는 거잖아요. 네. 이 가다 말다 하고 엊그저께 보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딴 얘기인데 그 공매도를 일부 다시 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개인적인 희망이라 얘기했지만 또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또 아니다. 시스템 다 하고 나서 할 그렇죠.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그거는 사실은 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해외 나가서 외국인들한테 그렇죠. 하려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원래 맞아요, 6월 달 맞아요. 정도에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준비가 맞아요. 안 된 건 니네 문제지. 그렇죠. 왜 하기로 한 걸 왜 안 해? 예.
맞아요.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는데 우리는 뭐 절대 안 해. 우리 준비 안 돼서 못할 것 같아. 이럴 수 없다. 절대 안 하고 니네 그렇게 자꾸 하면 이게 무슨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렇게 얘기 못하지. 예. 하여튼 뭐 약간 노이즈인데 어쨌든 기업 밸류업을 써서 이거를 어저께 현대차가 9%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오버스럽게 오르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루머가 있는데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직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그렇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세제를 포함해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여름 지나갈 때까지 구체화 안 되면은 이것도 힘이 가다 말다 할 수 있으니 제발 좋은 방향으로 중기적으로 나오길 바라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언제 인하하건 경기가 어떻게 되건 다 녹아들어가는 건 10년 국채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4.5%가 넘지 않으면 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CPI도 중요하니까 유가가 갑자기 85불, 90불로 되지 않으면은 이것도 리스크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 중에서 사실은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 그거 말고 전반적인 여건은 4.5 내려갔지. 유가도 80달러 이하죠. 이란 대통령이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갑자기 서거했습니다만은 뭐 변동이 있으려면 미국에서 지금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서 전략 비축률을 또 풀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드라이빙 시즌 때 억눌려야지 선거 11월 달 앞두고 8, 9월 달에 CPI가 내려가는데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래티지 퍼트로 그 리저브를 푸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85불 안 된다고 봐야죠. 따라서 유가도 80불 초반 이상 안 가고 10년 국채물도 4.6 이런 식이 안 가면은 기대를 여전히 가지면서 골디락스일 수 있다? 골디락스일 거야? 시쳇말로 가스라이팅 스스로 당하던 그런 믿음을 갖고 좀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장은 눈치 작전과 엄청난 그 순환매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립 이상입니다. 그렇죠, 말씀. 네, 지금 중립이지만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은 그 헬기 사고로 사망한 게 참 안타깝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뭐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이나 그죠 미국에 무리하길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가면 중동의 긴장감이 올라가는데 근데 그죠? 거기도 선거 다시 해야 돼요. 그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 개월은 벌었어요. 안타까운 거는 그 지난주에 그 서거 이렇게 사건 일어나기 전에 미국하고 다른 그 모종의 그 미팅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도 나와서 뭐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누구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일단 큰 이슈는 없이 몇 개월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반도체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게요.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의 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그죠. 그 실체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따돌리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장이 바뀌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또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는 있겠죠. 더 쪼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원래 뭐 전공 자체가 그 뭐 다 그렇습니다만 엔지니어 출신 석박사 다 하고 카이스트까지 원래 LG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삼성전자로 와서 수장 가시다가 SDI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건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죠? LG한테 삼성에 가서 이렇게 수장까지 하는 그리고 SDI 갔다 다시 또 이 나이가 60대 중반대 다시 부른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신뢰가 다급하고 신뢰가 있고 두 가지죠. 근데 다시 또 생각해 보면요. 이분이 계실 때가 14년부터 17년인가 그때 수장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HBM을 적극적으로 안 할 때예요. 책임이 좀 있네. 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한 거는요. 12년도에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고요. 13년부터 이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했어요. 4, 5년 하다가 수요가 안 따라주니까 이분이 끝에 17년, 16년 넘어갈 때 조금 루스해지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때부터 다시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16년, 17년 이 가는 사이에 달라졌다고 분명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옛날에 있을 때 씨를 뿌려놓은 게 근데 뭐래도 나중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이 덤탱이 쓰고 그죠? 바꿔 그랬는데 옛날에 사실 그 씨앗인 직장생활에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이 그 관계 없다고 제가 추론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왔는데 이게 지금 이게 뭐 타스크포스를 했다 어쩌고 하는데 일단 실패한 거로 미루어진 돼 있는 거 봤을 때는 다음은 9월이라고 봅니다. 9월 달에 HBM3E에 뭐 12단을 제대로 넣어서 그 다음은 후위를 도모해야 되는데 오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특별히 삼성전자 얘기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버전, 새로운 아키텍처, 블랙웰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수요가 있다. 그것만 강조하고 끝났거든요. 삼성전자에는 특별한 임플리케이션은 없고 그동안 억눌렸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한번 한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는데요. 모르죠. 이분이 와서 뭔가 혁신적인 걸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D램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8만 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트라이 그러니까 시도를 할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를 흔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20만 원인데 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벌써 옛날부터 9만 원, 10만 원 불렀는데 지금 택도 없잖아요. 뭐. 그 갭을 빨리 좁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말씀드리는데. 실적, 엔비디아도 체크를 해주세요. 네, 엔비디아 실적은 결과부터 볼게요. 예상보다 한 6, 7%잘 나왔어요. 이거는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아니죠. 네. 10% 이상 우리가 보통 기준을 서플라이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1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0%. 근데 베이스가 높아지니까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나기 어려웠고 서프라이즈가 그렇죠. 아니라는 거지. 잘했지 근데. 아니 잘했는데 베이스가 높아져서 서프라이즈 나기가 어렵다는 근데 것도 알고 서프라이즈는 있고 아니냐는 따지면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아니지.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장 끝나고 내일 본장에서는 오르겠죠. 당연히 다 올라야 되는데 한 6점 몇 프로 올랐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스탁 스플릿을 했어요. 주식 분할. 1000불이니까 100몇십만 원 한 주 사면 힘들잖아요. 10대 1로 해갖고 이제는 100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액세스 가능하죠. 수요가 늘죠. 뭐 그런 것도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본장 봅시다. 어쨌든 6, 7% 더 잘 나왔고 그렇게 됐어요. 마진도 79% 했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280억 달러인데 더 잘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이것도 뭐 300억 달러 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마진은 조금 낮췄네요. 이거는 지금 최고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낮춰질 것 같아. 그래도 영업이익률 69%면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올해 1사분기 나온 거거든요. 2, 3, 4가 얘네는 1사분기입니다. 25년 1사분기가 24년 2, 3, 4가 25년 1사분기예요.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얘네 피스컬 이어 회기년도 25년 거는 24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거든요. 그 매출을 지금까지 나온 1분기랑 2분기 가이던스랑 3분기, 4분기 24년인데 24개년도가 25지?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제 25년도 1분기 써놨길래 잘못됐다 고치라 했더니 그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회기년도 영어로는 피스컬 이어 FY. 캘린더 이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의 매출을 추론해 보면은 260억 불, 280억 불 조금씩 하면 얼마 되면 대충 1,200억 불 정도 계산 나오잖아요. 원래 애널리스트 900억, 1,000억 불이었으니까 그만큼 올라가요. 그럼 1,200억 불로 시작합시다. 올해라는 게 우리 기준으로 올해 합시다. 내년도로.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은 여긴 제가 안 가져왔네요. 그럼 1,200억 불 되잖아요. 근데 회사가 얘기하기를 fiscal year 2027년, 28년. 그러니까 우리가 27년 합시다. 24년, 25년, 26년, 27년 정도 되면 대략 2,800억 정도 매출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비춰가지고 시장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가능성 있을 거로. 그러면 1,200억 불에서 2,800억 불까지는 매년 평균 32%씩 3년 연속하면은 1,200억 불이 5, 6, 7 됐을 때 2,800억 불이 됩니다. 주식의 가치는 2,800억 불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경쟁사가 많이 들어온다. 그 마진이 영업이익이 60, 7, 8% 가는 게 55%까지 내려갈 걸 보시냐, 60% 내려갈 것으로 보냐. 근데 한 55%로 잡고 그다음에 할인율 잡고 그러면 아까 그로스가 32%가 평균이니까 뒤에 가면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잡으면은 PER이 아마 30배 이상은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25배, 30배 주면은 그것이 주가로는 1,300불에서 1,600불 사이 나옵니다. 아마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최고점이 1,350, 1,400 사이인데 대부분 1,100, 1,200인데 아마 요 정도 1,300에 1,500불 정도 다 모아질 거예요. 오늘 밤에. 그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경쟁사가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서 얘네가 마진 지금도 60몇 프로인데 그때도 60% 정도 유지하고 그래서 멀티플 금리의 매크로 좋고 그러면은 혹시 모르죠. 누군가 다 몰빵해서 35표 주면은 그러면 2,000불이 나와요. 근데 아마 3년까지 예측을 그렇게 해서 35배에서 마진을 지금 같이 크게 다르지 않게 한다는 예측을 애널리스트가 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콜이 2,000불 나오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 1,500불 정도까지는 콜이 나올 수 있고 아마 수긍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단하다. 영업이익률이 66.7%야. 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강물
떠다 팔아도 이 지게값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 써야 되는데 그죠? 야, 엔비디아 참 대단한. 하여튼 1,300, 1,500불 정도는 나올 수 있고 네. 그것이 PER 30배 3년 뒤에 거를 땡기면은 그 이해하면 되니까 이상한 숫자는 아니게 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이고 얘네들의 리더십이 당분간 지속되는 거를 반영을 그 정도 하면은 그러면 시가총액 이렇게 따져보면은 미국 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죠. 이것 때문에 AMD도 가고 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자료가 오는데 중국 부동산 얘기를 좀 가져. 네, 중국도 좀 주가가 좀 회복되잖아요. 예, 말씀드릴게요. 짧게만 요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중국이 금리 내리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중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얼마 전에 한 부동산 정책 같은 거가 효과가 없으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 미국이 금리 올릴 때도 중국은 사실 어렵지만 내렸잖아요. 내리고 싶어하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중국은 더 좋아서 미국이 짧게 자면은 중국을 볼 필요도 있고 중국이 그래서 한 20% 오른 건 이유가 있거든요. 지난주 5월 17일 날 5.17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어요. 예고는 됐던 겁니다. 핵심은 뭐 LTV 우리 집 가치에 대해서 빚 빌려주는 거 그거를 첫 주택은 얼마, 두 번째 주택 얼마 하는데 그거를 올렸어요. 85%, 75%까지 빚져서 살아 이거예요. 그리고 3개월 연속 주택 가격이 떨어진 지역은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하한선을 폐지해서 뭐 더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국도 봐야 돼요. 미국이 만약에 7월 9일 금리 인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국의 이슈가 긍정적으로 발표됐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젠스랑도 뭐 얘기한 것처럼 AI 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였고요. 그 중심에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있잖아요. 투자를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M7, 그죠? 뭐 2개 탈락해서 M5, 버서스 그 나머지 493개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다들 뭐 지금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빅테크들 AI에 실적은 뭐 엔비디아만큼 그렇게 막 잘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엔비디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자기네 그 제품 뭐 블랙웰이 됐던 뭐 그 전에 지금 HB, 호퍼, H100, H200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생산하고 있는 H100이거든요. 그리고 곧 2분기부터 양산이 본격화되는 것이 H200이고 그렇죠, 올 가을 겨울에 B10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래 H100이 작년 말부터 팔았어요. H100과 H200하고의 성능 차이. 추론할 때 뭐 성능이 뭐 2배 빠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 이 H100이나 H200을 가져가서 자기네가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자기네들한테 돈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를 커멘트를 한 게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H100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고객 입장에서 제품을 1달러에 사왔다. 자기네 제품이죠. 가져가면은 자기네들은 5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H100을 사가지고 와서 자기네가 매출을 5달러로 확대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곧 H200이 나오잖아요. H200을 사면은 1달러 가지고 7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구글 맞죠? 라마 3. 이런 사실 1달러에 사는 건 아니라 앞에 보다 가격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똑같은 거죠. 기준을 잡으니까. H100 대신에 H200을 잡으면 똑같은 요거 1달러고 1달러 있으면 요거 1달러 가져왔을 때는 5달러를 창출했는데 요거 사면 이제 7달러, 2달러가 더 붙는다는 얘기예요. 부가가치가 더 크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자기 큰 커스터머들한테 얘기가 듣고 있고 확인받고 있고 이런 것이 다른 기업도 거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 말은 그러니까 신제품 나오면 신제품 살려고 하지 기존 제품을 사기를 좀 꺼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계속 신제품을 할 것이고 돈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생산이 부족하게 되면 옛날 제품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H100이건 H200이건 새로 나오는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다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네들이 그 블랙웰에 대해서도 일부 시장에서 우려와 달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간단히 영어로 하지 말고 올해 블랙웰을 통해서 레버뉴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측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난주에 1, 4분기 빅테크 업체들이 실적 나오면서 나온 코멘트하고
연결이 되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분기 때 매출 그 캐펙스 투자를 했는데 그 캐펙스가 한 연간으로 13%가 상향이 됐고요. 연간 계획이 1, 4분기에는 무려 작년보다 80% 가까이 투입이 증가됐거든요. 구글도 원래 캐펙스 계획이 248억 불이었는데 이번에 40%나 구글 얘기한 거죠. 원래 투자 규모죠, 이거. 투자 규모, 네. 투자 규모를 그 늘린 거예요. 심지어 메타도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음에도 원래 계획 때보다 10% 이상 더 늘렸단 말이에요. 55억 불. 죽기 살기로 해야지 뭐. 그렇죠. 아마존은 돈을 얘기 안 했습니다만 네. 의미 있게 높인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테슬라도 H백 구체적으로 3만 5천 대 투입을 했는데 연말까지 8만 5천 대로 더 증가될 예정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엔비디아가 얘기한 H백, H100, B100의 신제품이 가면서의 성능과 고객들의 반응과 고객들한테 창출되는 이 부가가치 이런 거에 대한 걸 봤을 때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러게요. 빅테크에 투자해야 되는 빅테크는 거고. 지금 어쨌든 돈을 얼마나 잘 벌어들이냐보다는 사실은 투자를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느냐 네. 이거인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있었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 네네. 이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아요. 네. 받는데 주가가 아주 엄청나게 빠르진 않죠. 그거는 뭐냐면 HBM에 워낙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 흔히 레거시 제품에 대한 투자까지는 아주 아직은, 이 순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ASML 같은 경우도 같아도 걔네들은 실제 이 길이가 그 받고 나서 이제 리드 타임 생산할 때까지 기간이 9개월, 12개월 걸리니까 1분기 때는 좀 비수기 효과에서 매출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얘기하기로 장기적으로 AI용 뭐 첨단 장비, 파운드리 2나노 장비 수준은 향후 수개월로에 기대된다라고 그런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질적으로 보면 ASML도 얘네들도 AI용 2나노 장비 수준이 기대되는구나.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주식은 당장의 실적이 조금 미스하다 보니까 주가가 편안하게 가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ASML 말고 또 램 리서치라고 반도체를 램 리서치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게 장비예요? 반도체 식가, 애칭 장비. 네. 이름에 리서치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는 순수하게 R&D 할 때 그 리서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 리서치 아니고. 네? 증권사 리서치 아니고 네. R&D 연구 개발할 때 연구. 어쨌든 그 연구 개발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리서치 회사가 아니고 네, 연구 개발을 네. 많이 하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네. 그 램 리서치는 우리 같으면 랜드 이런 거에 특화된 건데 얘네들은 그냥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시장에 대한 전망이 한 10%는 아니고 좀 더 올라갔다. 전망이 올해 전망에 대해서. 그다음 구체적으로는 HBM 출하량이 3배 증가. 이건 더 아는 얘기고. 이게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일본.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텔이라 그러는데 이건 엄청 많은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뭐 딱히 힌트 걸기 뭐한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D램은 잘 되는 거 알고 있고 HBM 잘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랜드도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 랜드가 가장 안 좋았던 거냐. 물론 랜드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다 흑자 전환해서 20, 30 흑자 내요. 근데 랜드도 흑자 전환 됐고 투자도 결국 되겠죠. 아직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안 일어났을 뿐이지. 그게 좋다는 얘기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우리가 많이 하는 회사는 장비 업체 ASML 그 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인데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았어요. 얘네는 TSMC나 중국에 많이 판매를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한마디로 HBM 투자도 잘 됐고 패키징 투자도 잘 되고 있는데 원래 매출 계획이 있죠. HBM이나 어드밴스 패키징에서 4배 작년보다 4배 증가를 예상했는데 3개월 만에 6배 증가로 엄청 상향한 거죠. 가장 큰 거는 어플라이 머티리얼스의 HBM과 어드밴스 패키징의 매출 상향 조정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봤을 땐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수혜는 받는 거는 분명하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속도가 빅테크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는 아까 말한 모든 구석구석에는 순서가 그거 있으니까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그 변화들, 네. 엄청난 사활을 건 투자와 장비 발주와 이런 거에 윗단에는 결국은 AI 혁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AI의 트렌드 자체는 이제 오픈 AI가 선도하고 있는 건데 네, 최근에 그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 상품을 내놨어요. 네, 그죠? 네, 네. GPT-4o라고 그죠? 네. 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GPT-4o. 네. GPT가 많이 나오는데 O라는 게 옴니라는 게 뭐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다 다양한 네. 올마이티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 날 구글은 제미나이에 업그레이드를 했었죠. GPT-4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응답 속도가 느리지 않은 더 빠른 이런 정도로. 근데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GPT 3.5, 4 이런 거 5 말고요. 그거는 이렇게 하고 응답하려면은 좀 기다리죠. 그렇죠. 좀 걸리는데 이거는 응답 속도가 거의 10분의 1로 확 줄어서 인간 평균 속도랑 비슷한 더 낮은 0.23초 만에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가도 더 낮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언어를 구성할 때 토큰이 이제 단어 단위 같은 건데 사용량이 확 줄어갖고 GPT-4 터보보다 그러니까 원가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건 GPT-4를 어디에 쓸 수 있어요? 휴대폰 같은 데다 온디바이스 AI에 이거를 탑재하기가 더 용이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구글 그 뭐 저기 하는 것도 GPT-4도 그 다 이렇게 탑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의 제미나이도 나왔는데 얘네들도 AI 기반돼서 AI 보조, AI 어시스턴트라 해가지고 프로젝트명 아스트라, 아까 아스트라 말씀했는데 여기 나왔는데 속도는 5보다 좀 늦대요. 구체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주위의 시각적인 위치 파악하고 상황을 인지하는 데서는 뭔가 구글보래 GPT보다 그 저기 그 성능이 좋다. 예,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성적인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임프레스는 GPT-4 전날 나온 거에 더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죠. 정성적인 것보다는 정량적인 게 먼저 와닿으니까. 맞습니다. 몇 초에 된다 이게 하지 그렇죠? 네, 느낌이 좋을 거야 이런 그렇죠. 거는 조금 떨어지니까.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래저래 상황이 그 전에 애플도 나왔는데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 개막되는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 제목은 온디바이스 AI 시대예요. 주시장은 실제 그것이 시장에서 뭐 10%, 20%, 30% 되기 전에 미리미리 반영을 하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건데요. 아까 GPT-4o, 구글 제미나이 이거는 휴대폰에 먼저 쓰이거든요. 그 삼성전자는 구글 제미나이 쓰고 근데 애플은 지금 GPT-4o하고는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구글하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다음 달 6월 10일까지 기다려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AI 스마트폰에서 이거를 구동하려면은 물론 사실은 이게요 완벽하게 휴대폰에서 다 하고 저기 클라우드는 하나도 안 가고 이건 아닐 거라고 보여요. 약간 하이브리드 정도로 해서 크리티컬한 거나 너무 계산이 많이 계산돼야 되는 건 헤비한 거는 갔다 오고 프라이빗하고 그런 거는 네. 안에서 한다는 건데 그 메모리가 얼마 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메모리 한 12GB, 10GB는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요 하이엔드 스마트폰은요 이 AI 이런 펑션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10기가, 12GB 돼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이걸로 인해서 AI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 스마트폰 자체의 출하량이 2, 3%가 아니고 3, 4% 되는 거는 바람직하고 기대할 수 있지만은 메모리 용량이 이걸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아니 도움이 돼요. 뭐 하이엔드가 잘 팔리면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겠지. 그렇지. 메모리 용량 늘리겠죠. 늘리겠는데, 그러나 지금도 할 수 있는 범위다. 범위 내에서 근데 그게 엄청나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근데 PC는 그런 반면에는 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PC는 엊그저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거를 자기네 서피스 노트북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1,000인지 $1,000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6월 18일이니까 아직 발매가 안 됐어요. 한 달 뒤인데 기능이 리콜이라고 있습니다. 박사님들 이렇게 우리 이렇게 노트북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를 방문했고 아니면 이메일 못 드리는 거 어떤 이메일 기억은 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메일 방문한 거. 내가 어떤 작업을 한 6개월, 1년 전에 어떤 상황에서 했는데 그걸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팀 단위는 더 그렇고 그거를 찾으려고 헤맬 필요 없어요. 말로 구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저번에 예민수 박사님하고 6월 달인가 9월 달인가쯤에 어떤 했는데 찾아봐 내가 또 PPT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 당시에 이메일 있어 바로 찾아내는 거죠. 말로 그게 리콜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메모리가 좀 들어간대요. 그렇겠네요. 16GB. 근데 우리 일반 PC는 16기가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리가 그 문제는 이런 PC를 안 산 사람이 PC 이것 때문에 살 거냐 이거지. 아니 그것 때문에 사진 않지만 앞으로 사는 건 그걸 사겠죠. 그렇죠. 앞으로 사는 거를 옛날 거 사겠어?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근데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하죠. 네, 올라가도 그죠? 이 기능이 있다면 이 기능을 사지. 그 기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슨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은 지금부터인지 내년까지 한 1년 2월 나오면은 1년 봤을 때 500만 대 정도까지는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500만 대, 5천만 대 정도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5천만 대는 숫자 뭐냐면 1년에 저기 PC 시장이 작년에 쭈그라들었어요. 2억 한 6천만 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충 5대 중에 2대, 5대 1대, 한 20%까지도 이런 PC로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널리스트는 그렇게까지 속도가 빠르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 3%, 5% 성장하는 거하고 비중에서 10%, 20% 비중으로 높여지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PC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담당자처럼 향후 1년 내에 20% 비중까지 시장이 형성되는 거와 그 다음에 보통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뭐 한 자릿수 10% 이내 성장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겠죠. 이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구글이나 GPT-4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만들어 파는 거는 삼성하고 애플하고가 중요한데 애플이 좀 늑장을 하다가 이번에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애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플이 이러한 그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스스로 디벨롭한다는 개념에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예 여러 가지 가능한 쇼핑할 수 있는 리스트를 보고 적절히 샤프를 해서 자기네 디바이스를 판매를 잘한다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좋은 거거든요. 비록 디벨로퍼의 개념의 리더가 아직은 아니지만 샤퍼로서의 시장 생태계를 확대할 수 있다면은 그는 분명히 온 디바이스 AI 마케팅 효과가 있을 것이고 예. 그거는 반도체도 좋을 것이다. 근데 속도는 지켜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이 워낙 그 한국 기업들이 이제 순발력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폴더블 같은 것도 먼저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은 후발이었지만 뭔가 신제품을 빨리 내놓고 그죠. 지금 AI 탑재 기능도 S24에 먼저 넣고 그렇죠. 그죠. 근데 애플이 이제 어쨌든 제대로 만들고 큰 시장은 애플이다. 네, 네.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애플이 사실 그 폴더블 만들면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네, 훈련도 살 수 있죠. 사겠지.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방향은 25년, 20년 봤을 때 길게는 맞아요. 네. 근데 항상 그러듯이 주식시장은 그런 거 찾기 위해서 먼저 푸시하는 게 맞는데 넘버와이즈 되는 속도가 실제 그걸 미트할 것인지는 애널리스트 와이즈는 조금 속도는 그렇게 안 빠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좀 궁금한 거는 AI의 혁명적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네네. 엔비디아와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주가를 반영했다. 네네. 지금은 말씀하신 그게 이제 디바이스 단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온 디바이스.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100% 싱크로나이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B2B에서 B2C 시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 거죠. 수혜주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PC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네. PC 스마트폰 스트럭처가 아니고 좀 바뀔 거니까 거기 관련된 부품주 아니면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회사들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표면적으로는 설계가 바뀐다 그래서 IP 회사들이 갔는데 IP 회사들이 1분기 실적이 쏘쏘하니까 네. 다 조정받았거든요. 예. 근데 IP 회사 맞아요. 중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좀 더 한 거는 그래서 요즘에 뭐 기판주 네. 이게 아니면 반도체 칩이 바뀌니까 테스트 소켓 하는 회사 예, 그렇죠. 기판주 이런 식이 다시 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콜콤 같은 경우는 통신칩 뭐 이런 거죠. 네, 그 통신좀 조금 하여튼 그런데 이 2분기 실적부터 어떻게 될지 실질적인 넘버가 4분기 될지가 그렇죠. 좀 까리까리한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실적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주가하고의 그거 싸움이 펀드 매니저들의 싸움입니다. 방향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직 그 AI 스마트폰 PC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PC 스마트폰은 전통적인 PC 스마트폰은 이제 연초 1, 2, 3, 4, 5월 되는데 연초 생각했던 것보다 5월 달 들어와 생각해 보니까 AI 빼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4, 5개 봤을 때는 PC하고 스마트폰의 출하 증가율이 원래 연초 생각보다는 더 둔화되고 있어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거시 프로덕트, 레거시 반도체가 사용되는 우리 HBM이 아닌 PC 스마트폰의 출하 증가율에 대한 전망은 오히려 최근에는 오히려 약간 낮아지는 분위기라는 게 조금 찝찝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네네. PC가 한 연초에는 올해 한 4%, 3% 되는 성장하지 않을 건데 요즘 2% 이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1, 2, 3, 4월 때까지 그런 흐름이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재고도 줄고 간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물론 아직은 하반기 때 그 AI PC건 AI 스마트폰이건 조금 나오면 연말에 확 올라가니까 여전히 와이어 났을 때 올해 PC와 스마트폰이 3, 4%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6, 7% 올라갈 수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 포캐스트의 이게 레인지가 차이가 커졌어요.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실제 넘버가 나왔을 때 2, 3% 성장 안 하고 AI 그거 탑재된 거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된다고 하지만 미뤄는 냈는데 엔드 유저는 못 가면은 그러면 2분기,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빨리 안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에너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애플도 최근에 화웨이하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이폰을 300불이나 낮췄거든요. 그런 것도 당장에는 가격 경쟁이 더 있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저기 2차 전지 전기차 얘기할 때 전기차가 자율주행차 하면 전기차 잘 된다 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당장엔 전기차를 엄청 싸게 파는 거하고 가격 경쟁이 심하거든요. 오늘도 전기차 애플 같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판매량이 물론 딴 요인이 있지만 마이너스 2%잖아요. 시장은 14% 올라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PC하고 스마트폰도 당장에 주춤하고 있는 걸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그건 단기의 그런 거고 노이즈고 예. 방향은 낮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PC하고 스마트폰이 AI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언제 얼마만큼 잡아놓느냐 그게 어려운 시점입니다. AI의 산업 변화들 그 중심에 있는 미국 빅테크들의 영향을 받는데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산업과 관련주들의 베스트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를 가져오셨네요. 이거는 이런 거죠.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느냐 이게 베스트 조건이죠. 그런 상태에서 AI PC 스마트폰이 출하량까지 좋으면 더 좋죠.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무슨 TSMC, 하이닉스, 캐파에 문제가 없이 생산하는 혹시 팔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은 삼성 거 빼고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중간 정도 된다. 베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월스트 케이스는 출하량이 부진한 건데 그렇죠? 근데 아직은 모르겠고 엔비디아가 부진한 건 맞죠. 삼성이 부진한 건 맞죠. 삼성은 부진하고 AI도 부진할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건 없고 다행스럽게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는 좋았고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도 아니에요. 지금은 워스트 케이스 베스트의 딱 중간에 모여 있다. 그래서 종목을 피킹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네네. 불닭볶음면 이거 저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너무 일중심적이야. 불닭볶음면 배고프죠. 불닭볶음면 좋아하십니까? 가끔 먹죠. 자주는 먹고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붕겨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입맛은 사실 뭐 이렇게 페이버릿은 아니야. 그죠? 페이버릿은 아니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같이 먹는 거. 먹긴 하지만 근데 삼양식품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뭐 20만 원대 기억하고 있는데 좀 오른 거 보니까 지금 50만 원이네 거의 49만 원이야. 네, 맞습니다. 난리가 났네요. 네, 맞습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실적이 잘 나와서 상한가 한번 가고 그 다음날 잘 안 빠지고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이번 주에 좀 조금 왔다 갔다 하죠. 시가총액이 3조 몇천억, 3조 한 6, 7천억 하니까 이제 허들이 붙는 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을 말씀드릴게요. 영업이익률이 20%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만은 못하지만 식품에서 20%면 엄청난 거예요. 음식료가 20%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참고로 딴 얘기지만 농심은 6%대예요. 그러니까 하이 싱글 정도 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이쪽은 그죠. 하여튼 영업이익률이 20% 나오고 매출이 57% 늘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와서 영업이익이 800억이니까 작년 동기 대비 236%다. 전분기 대비해서 121%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미국에 불 바꾸면 엄청 팔렸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도 중국도 잘 팔리고 다 골고루 잘 팔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가의 드라이버는 실적의 드라이버는 중독성 제품을 잘 팔았다. 나쁜 중독성이 좋은 의미로 그렇죠. 찐팬이 있는 거죠. 찐팬이 있는 거죠. 한 번 잡히면은 잘 안 나가는. 그러니까 세상이 물론 한류 영향이나 이런 게 있죠. 그렇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이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그죠. 매운 걸 원하고 그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중독성을 원하는 거지. 코카콜라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좋은 의미의 중독성. 한번 먹으면 끊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코카콜라. 그건 중독이 아닌 것처럼 중독을 시키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마실 때 뭐 확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슬금슬금 해가지고 어렸을 때 한 이빨 망가지는 거 모르고 계속 먹으면은 그 달콤한 맛이 있죠. 제품을 파는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우리 뭐 바카스 아직도 먹잖아. 맞아요. 그죠? 바카스는 먹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먹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비타 500 말고 좋은 의미의 그러니까 제품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중독성. 뭐 해자죠, 해자. 해자가 있는 거죠. 네. 누구는 해자가 아니고 네. 해자입니다. 해자를 갖고 있으면 해자가 된다고도. 어쨌든 삼양식품이 엄청난 중독성 있는 제품을 미국 해외 쪽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미국에서는 특히나 이 고금리잖아요. 아직도 금리 안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아졌어요. 맥도날드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계속 내려가다가 한번 주가가 한 6%가 3%가 확 뛴 적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뭐 좀 가성비 좋은 뭐 상품 하나 뭐 5달러짜리. 5달러짜리. 우리 4달러에 광드는데 미국에서는 10,000원, 10,000몇 원 아니면은 단품도 못 먹거든요. 이거 다 합치면은 제가 미국 사냐 미국에 안 살죠. 친척들 많으니까 단품이 아니고 합치면은 2만 원 넘어가요. 한국 달러. 1인당? 뭐 이것저것 예를 들면 햄버거 사고 뭐 세트 다 감자튀김 사고 음료하고 막 뭐 대파트제가 뭐 2만 원 넘어가요. 단품이 10불 이하가 없어요. 근데 이 5불짜리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반응했잖아요. 이 삼양식품의 라면이 불닭면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10,000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00원 안 하겠죠. 몇천 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성비에서 근데 맛도 한번 들으니 괜찮다. 그런 측면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1분기 실적에는 다른 변수, 비용도 좋았어요. 원재료는 최근에는 4월 달부터 좀 올라갑니다. 밀 가격이 올라가서 근데 밀 가격이 소매 가격이 올라갔다 하지만 아직 투입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은 약간 변수이긴 합니다만 당장의 원재료하고 환율 또 수출이 한 70% 넘다 보니까 환율이 1,367씩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의 긍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낮은 원재료 투입 효과들이 결합된 데다가 판매 자체가 잘 되니까 이게 뭐 누구는 그때 실적 발표되고 지난주에 상한가 가져가니까 한국에 코카콜라 같은 주식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식용유 이렇게까지 비교하려는 사람들이 약간의 설레발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플리케이션은 이거예요. 이거 다 좋게 얘기하는데 좀 넘어갈게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 60만 원이 나왔어요. 50만 원. 그게 어떤 정도의 위치인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50만 원 높여졌거든요. 미국에서 5개 대리가 6.999달러래요. 7달러. 5개? 5개 대리가 7달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 2,000원이 안 되잖아. 그렇지 하나에 뭐한 1,000 몇 분. 1점 몇 달러니까 2,000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한 2,000원 안 되는 거니까 가성비 좋은 거죠. 좋은 거지. 그렇죠. 좋은 거지. 네. 그러니까요. 네, 죄송해요 말 끊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팔았대요. 근데 주가가 이미 올랐잖아요. 50만 원 되고 3조 7천 되니까 이게 어떤 밸류에 놓여 있는가 잠깐 볼까요? 지금 말하는 순간에 50만 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 올라간 게 50만 원이에요. 60만 원도 있습니다. 60만 원 여기 곱하기 한 1.2 하면 되죠. 50만 원이면은 애널리스트 평균 올해 수익 추정의 14배 전후입니다. 근데 과거 평균이 13배 전후였으니까 과거 고점. 그러니까 지난 3년간 고점이 한 13점 얼마였대요. 근데 지금 한 14배 정도 초중반 되거든요. 그만큼 이익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리레이팅 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익이 올라간 것보다 조금 더 줬을 뿐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다리면 더 갈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게 PER이 20배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이제 올해 이익이니까 내년도 이익까지 이익이 내년도를 막 땡기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밸류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기다리냐 이 차이거든요. 거기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거. 전통적으로 보면 다른 음식료까지 포함하면 우리 음식료의 PER을 거의 시장 평균 정도밖에 못 주는 거 아닌가요? 예전엔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리온이나 이런 거 다르죠. 수출 잘 되고 하면 그게 15배, 20배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오버되지 않으면 20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교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잘 나가니까 농심이 좀 덜 잘 나. 농심은 잘 나갑니다. 잘 나가다가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정체되고 빠져서 그런 거지. 물론 마진도 좀 약죠. 한 자리 숫자고. 근데 농심도 지금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얘네가 14배면은 상대적으로는 덜 비싼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아쉬운 점은 이렇게 막 급성장하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나 배당률은 너무 낮아요. 그런 단점이 있으면서 혹시 아까 누가 코카콜라 얘기했으니까 코카콜라 비교하면은 코카콜라는 뭐 300 몇십조 뭐 삼성전자하고 비교한 거니까 나왔었는데 삼성 아까 마진 50% 얘기했잖아요. 얘는 마진이 25%예요. 더 높죠. 그렇죠. 그리고 PER이 지금 한 22배예요. 왜냐면 코카콜라는 일단 전 미국인이 먹고 그다음에
조금 과장하면 전 세계인이 먹잖아요. 뭐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어. 더 확대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PER 20배가 좀 언감생심인 거고 그러니까. 얘네는 네. 배당금도 워낙 많이 쌓이니까 네. 지금 60년간 배당금을 조금 개선 들였대. 60년간. 지금 배당 성향이 지난 5년간 평균 70%가 넘습니다. 아, 배당 성향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의 비율이 배당 성향이거든요. 70%는 넘어. 80% 가까이 됐대. 네. 배당률이 3%예요. 네. 아까 우리는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20배 가는 거 쉽지 않다. 14배 목표이고 더 갈 수 있지만은 20배 쉽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원재료 효과, 환율 효과 좋았잖아요. 환율이 달러가 약세되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 부정적인 효과죠. 그렇죠. 빨리 약세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거 한켠에 연말로 가성하게 되고 밀 가격이 지금 낮은 가격에 들어갔는데 4월부터 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뭐 하반기부터 밀 가격 어떻게 되냐 중요한데 라니냐가 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라니냐는 중국의 남부 곡창지대에 홍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이에요. 원가 상승 요인이네. 그렇죠. 만약에 이슈가 되면. 근데 과거 3년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음. 라니냐가 확대되면은 북반구 지역에 건조해갖고 추위가 와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이슈가 되고 그 아르헨티나나 이런 쪽의 곡창지대는 또 가뭄이 와서 그것도 문제가 돼요. 한 번 라니냐 하면 2, 3개월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그렇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사이클이 되는데 네. 누가 말씀하기로는 여러 가지 예측이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라니냐가 강하게 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원자재를 사야 된다. 뭐 지금 곡물을 사야 된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효과가 우리한테 전가된다고 우리의 무슨 근본적인 해자가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재료비에서 향후 하반기 내년도 갔을 때는 변수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PER 13배, 14배짜리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분명 시간을 두면 리레이팅이 되는데 마진과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히트 상품이 그죠? 네. 하나 박히면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이미 지출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제품 나오면 엄청나게 붐업을 해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죠? 이를테면 오리온 초코파이. 이게 뭐 오리온의 어떻게 보면 아까 리레이팅이라 그러셨죠? 그 어떤 그런 구조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건 초입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 약간 너무 좋은 게 상반기에 했으니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조정받거나 이런 거 우려가 나왔을 때 더 생각하는 게 어떠냐. 이 큰 그림에서는 좋은데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라니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음식 영화 보면 초코파이 뭐 대단하고요. 지금도. 그다음에 맞습니다. 나왔던 게 허니 버터칩이에요. 네? 허니 버터칩. 예, 그거 어떻게 됐나? 잘 요즘 안 먹죠. 근데 요즘 그러니까. 그다음 못 사가지고 요즘 줄 서 있고 막 물량 조절 하잖아요. 물량 조절 하거든요. 예, 해자가 지속성이 돼야지 해자인데. 네. 근데 이제 유행은 탔는데. 요즘 마트 가면 3개씩 묶어서 팔거든요. 막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패션으로 지나가는 게 있고 그죠. 그러니까 FAD, FAT가 되는 거죠. 예. 패드나 패션으로 한 5, 6개월로 지나가는 게 있고 초코파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5년, 지속적으로. 10년이 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것처럼 불닭볶음면은 그러니까 뭐 패션은 아니고 하나의 그 트렌드 쪽으로 좀. 그쵸 굳혀지는 그 방향성을 본다면은 네네. 멀티플은 결국 올라갈 거로 봅니다. 네. 근데 멀티플이 15배 가기 전에 어닝이 생각보다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걸 감안해서 디스카운트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드릴게요. 네. 이게 따진 건데 네. 우리 박사님이 똑똑하시니까 영어 한마디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Pursue your passions, take risks, foster meaningful connections, make a positive impact. 네. 5월 10일 날 이러이러한 DUV 유니버시티에서 연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누가 해설한 건데? 어떠세요? 어떤 뭐 느낌이 해석이라 좀 해줘요. 해석을 당신의 해주고. 열정을 계속 추구하십시오. 하십시오. 위험도 감수하십시오. 하십시오. 의미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계속 구축하십시오. 그래서 긍정적인 임팩트 영향을 주십시오. 내리십시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누가 한 얘기죠? 어떠세요? 느낌이 왔을 때. 예? 대학교 대학교 연설에 옛날에 뭐 스티브 잡스부터 5월 해가지고 10일 날. 유명인들이 최근. 그러니까 계속 화제가 되잖아요. 좀 와닿죠? 네네. 이게 AI가 한 겁니다. 얼. AI가 이렇게 옷을 입고요. 네. 물론 짧게 한 6분, 10분도 안 되는 거에 네. 준비된 걸 한 거지만 이렇게 했답니다. 나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한 얘기인 줄 알았어.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얼마 전에 그
대학교 가서 그 연설을 했거든요. 네네네. 뭐 항상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안 봐도 꿈을 가지십시오. 네. 어려움이 오더라도 도전하십시오. 뭐 이거잖아요. 와 이게 AI님이 하신 거다. AI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왜 이걸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A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내용이 중요한 거야? AI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럴싸하잖아요. 네. 누가 하는지 얘기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AI한테 피드백 주지만은 네. AI가 다시 우리를 교육시키는 시츄에이션에서 지금 아직 안 태어나 이제 태어나는 애들은 누가 얘기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만큼 AI 시대 방향. 그러고 보니까 단어가 조금 딱딱하네, 뻑뻑하네. 그렇잖아 표현이. 제 발음이 좀 그래서 그래요. 아니 표현이 좀 뻑뻑해. 예, pursue your passions. 한 보십시오. 뉴욕 타임즈에 며칠 전에 나왔던 건데 아. 5월 10일 날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게 AI가 한 거다. 그런 Make 얘기를 a positive impact. 딱딱하잖아 이거, 그죠? 사람이 한 유려한 감정이 안 섞였어. 야 정말 6분짜리 중에서 일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대단한 시대가. 우리 삼양식품 얘기했는데 결국은 딴 얘기고 삼양식품도 중요하고 그죠? 한류도 중요하고 네. 그런 것들이 메이크 머니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메가 트렌드는 AI다. 그렇죠. 그러게요. 좋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괴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하여튼 여러 가지 혼돈의 시대가 오거나 아니면 정신없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투자의 세계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흐름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그 메이크 머니를 해주잖아요, 그죠? 네, 메이커머니 합시다. 네, 그런 면에서 네, AI님의 오늘 한마디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팩 있네요. 네, 네. 상당히 make a positive impact 그랬는데 AI님이 네. 상당히 그 임팩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열 본부장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